경제 침체가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식은 죽묵입니다. 지금 시점이 아니라 1년 전, 2년 전부터 이런 부분을 말을 했어야 그게 옳은 거죠. 저는 1년, 2년 전뿐만 아니라 금융위기가 막 진정이 되었을 때 2010년경부터 이렇게 뿌린 통화가 나중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고, 제 책 스포 15조에도 분명히 이 통화 남발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대공황과 그리고 포퓰리즘이 지배하게 될 거다. 지금 정확하게 대공황이 오고 있고 포퓰리즘이 유럽과 남미 전 세계를 지금 정치적으로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이 타이밍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내년부터 온다라는 것은 보수 언론들조차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실력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단지 경기 침체고 이것이 뭐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쯤에는 회복이 된다. 아니면 한 2년 가다가 회복이 되는 그런 금융위기급 경기 침체다. 아니면 뭐 한 3년도 안 돼 가지고 회복되었던 외환위기급 경기 침체다. 자,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각자가 자기 소신을 말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경기 침체는 그건 부르기에 따라서 아주 뭐 경기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을 하면 침체로 강조한다. 그래서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단순히 영어로 리세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대공황은 리세션이라고 하지 않고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대공황을 부른 것은 대공황이 뭐 어떤 사람들은 13년이 같다, 어떤 사람들은 대공황이 16년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대체로 이제 대공황의 출발은 어떤 사람들은 31년을 잡고 어떤 사람들은 1929년을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29년에 10월 달에 월가에서 주식이 폭락하면서 33년까지 세계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여기에 말려들었고 1939년까지 계속 이어졌고, 그래서 그 지속기간이나 파급 범위, 지속기간은 최소 10년에서 16년이라고들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파급 범위는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격심한 것으로 말하자면 중산층과 서민대중 대다수가 엄청난 고생을 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에 그 위대한 개첩이라는 소설 피코 스콜저라든가 그 사람이 썼던 책에 보면 미국이 굉장히 호황을 맞이해서 파티를 하고 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배경에는 만성적인 과잉 생산, 그 수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공급보다 수요가 적었다는 거죠. 실업자 문제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개첩이도 보면 그야말로 밀주를 만든다든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미국의 주가 대폭락, 2019년 10월의 주가 대폭락은 각 부문으로 파급되어서 그것이 전반적인 재고 누적, 그리고 물가 폭락, 생산 축소, 주식시장 붕괴, 그리고 토지 가격 하락, 경제활동 마비를 이끌었고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늘어나서 1933년에는 미국 근로자의 30%에 해당하는 1,500만 명이 실업자였어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독일, 영국, 프랑스, 유럽으로 다 퍼졌고 자본주의의 공업 생산이 이 공황의 과정에서 공황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1932년 미국은 44%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1908년 수준으로 이 생산력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공업 부분뿐만 아니라 농업 부분에도 농산물 가격 폭락, 재고 누적을 가져왔고 그래서 가축이나 곡물이 대량으로 그냥 이 폐기되는 사태까지 일어났고 금융에서도 오스트리아 은행 도산을 계기로 유럽, 미국의 은행들이 전부 지금 무너지는 금융공황이
발생했고 영국은 급기야 31년에 건본이제를 중단했고 미국도 33년에 건본이제를 중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황은 자동적인 경제 회복력을 상실케 해서 1930년대 내내 10년간이 불황이 만성화되었고 그래서 이 불황에 10년 이상 허덕이던 미국은 2차 대전을 통해서 겨우 지금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다. 자, 이만큼 범위에서는 세계적이었고 그리고 충격의 강도는 이전의 경제 불황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삶의 붕괴를 가져왔고 무역이나 생산의 중단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 기간은 최소 13년에서 16년까지의 기간이 계속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는 경제 침체가 어떨 거냐고 한번 대공황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깊이는 어떨까요? 먼저 파급 범위를 한번 봅시다. 지금 세계 경제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 동의하잖아요.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이 세계 블록이 전부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 때는 미국발로 해서 유럽으로 번져갔고 그때 제3세계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죠. 자, 그런데 그때는 미국과 유럽의 세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유럽, 중국 외에도 지금 일본, 한국 그리고 제3신흥국 등이 전부 나름대로의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대공황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전 세계가 동시에 경제가 침체되고 붕괴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범위는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해요. 지금 영국에서 금융위기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이야기가 바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발 금융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이 세금 감면해 주겠다고 하다가 지금 엄청난 역풍에 이렇게 휘말리고 있고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영국의 안전자산이라는 국채마저 지금 쓰레기, 정크 본드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국채가 위험해졌다라는 것은 선진 시장의 최안전 자산조차도 불안하다라고 대중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세계의 지금 경제가 어느 시점에 와르르 붕괴되는데 영국이 그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금융위기가 이 영국의 파운드화의 몰락으로 나타나게 될지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터질지 미국의 나스닥 등 주식시장 붕괴가 터질지 어디에서 터질지 지금 지뢰밭을 서로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또 중국과 미국과의 경제 전쟁까지 지금 겹쳐 있고 북한의 핵도발까지 지금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와 심각하게 결부될 수 있는 이런 지정학적 안보 위기까지 겹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파급 범위는 지금 전 세계적이다. 자, 지속 기간은 얼마나 될 건가? 자, 애초에 많은 언론들은 2024년 초반이나 2023년 말쯤에 경제가 사이클상 침체 상태에 빠지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그 타이밍이다라고 모두가 언급하는 식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붕괴의 속도가요. 자, 그러면 과거 대공황 시의 무역량과 지금의 무역을 한번 보세요. 세계가 자유무역으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지금이 한 나라의 경제 붕괴가 다른 나라의 붕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졌잖아요. 자, 지금 신흥국의 경제 침체가 결국은 미국의 부메랑이 된다라고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의 지금 무역 적자가 현재 50조 가량 육박해 가고 있다는 것도 그런 데서 나온 거고 올 4분기 반도체 경기가 심각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도 한국의 무역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올해 코스피가 39% 급락하고 대형주가 무너지고 환율까지 겹치고 있고 이런 것도 한국의 지금 수출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만 보더라도 전 세계가 지금 전부 긴밀하게 무역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의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과거와는 다르게 옛날에는요, 영국의 주식시장 따로, 미국 주식시장 따로, 프랑스 따로. 근데 이제는 전부가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었어요. 동시에 그냥 한국에서 미국 주식 마음대로 사고 팔고 세계 주식시장이 다 연결됐잖아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거의 모든 시장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인터넷 비트를 통해서. 자,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한쪽에서 사고가 나면 그 파급 효과가 전 세계로 미친다는 거예요. 금융시장에서요. 그래서 무역과 금융에서 과거에 1930년대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서로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이가 격심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격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또 전 세계가 무역과 금융으로 상품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폭탄이 터지면 1930년대 개별 경제에서 무역 규모가 크지 않던 때와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서로가 완전히 그냥 악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붕괴가 심화되는 양상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격심한 도가 매우 커질 거고, 이게 한번 붕괴되고 나면 이런 류의 붕괴는 처음 겪는 겁니다. 대공황 이후에 전 세계가 이런 류의 붕괴를 겪는 것은 처음이에요. 1970년대의 경제 불황, 그 당시 공급 측면에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때나, 그리고 이제 2008년의 금융위기, 이런 것은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헬리콥터 벤이 다시 연준 의장을 해서 돈을 헬리콥터에서 뿌리듯이 뿌려봤자 이제는 답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왜? 마지막으로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돈 뿌리는 건데, 돈을 뿌려서 위기가 터져버렸는데 그걸 알면서 또 돈을 뿌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현재는 대공황 때처럼 국가가 나서서 수정 자본주의를 이렇게 도입하면서 계획 경제를 일부 차용하는 것도, 또 국가가 나서서 돈을 뿌리는 것도 지금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래서 내후년 2024년부터는 디플레이션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이제 세계 경제가 침체 상황을 본격적으로 겪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돌파하는 방법은 뭐냐? 극심한 침체 끝에 이 세계 경제가 이 침체의, 이 장기 불황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야 되겠죠. 자유무역이 잘못이었다. 금융 중심의 경제가 잘못이었다. 이런 부분을 느끼고요. 세계 경제가 전부 변화해 가는 겁니다. 그 변화해 가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지금 리쇼어링이 계속되고 있고 자국으로 전부 제조업을 이렇게 넣고 무역을 차단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극심해지겠죠. 이것만 그러겠습니까? 해외 투자도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자국 우선의 각자 도생의 사회로 가게 될 거고, 여기에 IMF나 세계은행이나 이런 게 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거고, G20니 UN이고 이런 거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걸 다 알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소모될 거다. 저는 최소 10년 이상, 저는 오히려 15년 정도가 현실적이고 그 이상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타날 경제 침체와 대공황 2, 그러니까 신대공황, 저는 대공황 2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대공황 2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것이 단순한 경제 침체가 아니고 대공황 2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s when you want. 카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